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의생명과학과 진학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경쟁이 치열한 이 전공에서 이 학생은 정말 우리 학과에 딱 맞다 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그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내신 등급이 높은 걸 넘어서 입학사정관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포트폴리오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 실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싹 다 역설계해서 그 성공의 시크릿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먼저 의생명과학이 대체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실제 합격생의 포트폴리오를 탈탈 털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설의 핵심인 융합형 탐구 전략, 학년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탐구 로드맵, 마지막으로 독서와 동아리 활용법까지 쉴 틈 없이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의생명과학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교과서 내용 달달 외우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정확히 뭘 배우는 곳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의생명과학, 이름만 들으면 대충 감이 오실 텐데 맞습니다. 의학과 생명과학이 찰떡처럼 융합된 학문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의 생명 현상을 겉핥기로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분자 수준에서 현미경 들여다보듯 뜯어본다는 거죠. 결국 생명과 질병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풀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새로운 치료법이나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이 학문의 진짜 목적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학 입학처에서는 과연 어떤 학생을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여기 4가지의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첫째, 당연한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끊임없이 왜 그럴까라고 묻는 강한 호기심. 둘째, 실험 결과를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숫자로 딱딱 떨어지게 분석해내는 데이터 분석 능력. 셋째, 난 이런 질병 치료에 꼭 기여할 거야 하는 구체적이고 확고한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 한 과목에만 갇히지 않고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융합 사고력입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학생부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해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파트,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합격 사례를 통해서 위닝 포트폴리오의 속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 합격생의 3년간 진로 흉황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이 흐름이 엄청 흥미롭습니다. 1학년 때는 수의사를 꿈꿨다가 2학년 때는 생명공학 쪽으로 넓어지고 3학년 때는 생물학자로 싹 좁혀지면서 깊어졌어요. 여러분, 대학은 1학년 때부터 완벽하게 세팅된 로봇 같은 학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자신의 진짜 관심사를 뾰족하게 다듬어가는 그 성장 과정 자체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팍 오실 텐데요. 진짜 강력한 포트폴리오는 뻔하게 생명과학 시간에만 생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 좀 보세요. 수학 시간에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지 계산하고 미적분 시간에는 생태계의 포식자와 피색자 모델을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심지어 문학 시간에 SF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읽고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기까지 했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신의 뚜렷한 관심사를 모든 과목에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어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방금 보신 사례의 비밀이자 이번 해설의 가장 강력한 치트키, 바로 융합형 탐구 전략입니다. 융합의 첫 번째 콤보, 바로 생명과학과 수학의 만남입니다. 생물을 그냥 눈으로 관찰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학적인 통계나 확률을 쓱 얹어보는 거예요. 그럼 단순했던 관찰이 엄청나게 날카롭고 객관적인 정량적 분석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유전자가 세대를 거치며 어떻게 변하는지 그 빈도를 확률 모형으로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런 걸 학생부에서 보면 교수님들은 와, 이 친구 분석력 장난 아닌데 하고 감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콤보는 화학과의 융합입니다. 이건 생명현상을 화학이라는 돋보기로 다시 들여다보는 거랑 같아요. 몸속 효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어서 작동하는지 구조적으로 파헤치거나 주변 산도, 그러니까 pH 환경에 따라 효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화학적으로 재해석해보는 겁니다. 생물과 화학을 이렇게 연결지으면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말도 안 되게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요즘 시대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죠. 바로 컴퓨터, 정보기술과의 융합입니다.
요즘 바이오 연구소 가보면 실험복 입은 사람만큼이나 모니터 앞에서 코딩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물학 데이터에 코딩을 접목한 생물정보학이 현대의학의 완전 최전선이거든요. 고등학생 때 파이썬 같은 코딩 언어로 DNA 염기서열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시도를 조금이라도 해봤다? 이건 입시에서 진짜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융합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사회윤리와의 연결입니다. 훌륭한 과학자는 연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나침반도 제대로 갖춰야 하잖아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미래에 어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지 또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던지는 윤리적 고민은 뭔지 탐구해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학생을 넘어 미래의 과학자로서의 성숙한 태도까지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실제 합격생의 생기부 멘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파이썬 언어를 활용한 DNA 시퀀싱 데이터 분석 어떠신가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하나도 없죠? 두루뭉술하게 열심히 탐구함 이게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구체적인 도구, DNA 시퀀싱 데이터라는 명확한 타겟을 딱 집어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포트폴리오도 무조건 이 정도의 구체성을 목표로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멋진 탐구들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여러분만의 학년별 탐구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은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점점 진화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먼저 1학년 때는 교과서에서 시작하는 펀더멘털한 호기심,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어떻게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까?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길래 병을 일으키지? 같은 기본기에서 출발하세요. 그러다 2학년이 되면 살짝 트위스트를 줘서 암세포 발생 원리나 마이크로바이옴, 같이 비정상적인 현상이나 질병 쪽으로 깊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3학년, 이때는 포텐을 터트려야죠.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이나 줄기세포 같은 최신 첨단 기술, 그리고 그 이면의 윤리적 딜레마까지 고민하며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핵 꿀팁 하나 드릴게요. 관심 있는 대학교 학과의 전공 강의 계획서를 미리 슬쩍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고등학교 수준의 탐구 질문으로 싹 역설계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면역학 강의 주제를 보고 아, 그럼 나는 mRNA 백신이 우리 몸에서 진짜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봐야겠다 하고 질문을 뽑아내는 식이죠. 내가 이 전공에 얼마나 진심이고 준비되어 있는지 증명하는데 이것보다 매력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말한 훌륭한 전략들을 진짜 내 생기부에 옮겨 적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독서와 동아리 활용법입니다. 가장 먼저 명심하실 건 생기부용 독서는 절대 단순하게 책 읽고 감상문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은 여러분의 진짜 깊은 탐구를 쏘아 올리기 위한 아주 튼튼한 발사되어야 해요. 책을 읽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한 줄, 혹은 이건 왜 안 나와 있지? 하는 의문점들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유전체 연구가 맞춤형 의료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까? 같은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탐구 질문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질문을 실험이나 심화 보고서로 연결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비로소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동아리 활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무조건 동아리 이름에 생명, 2글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수학 동아리에서 감염병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거나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첨단 의료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해보는 게 훨씬 더 눈에 띄고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아리의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대체 어떤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분석해냈는가가 전부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살펴본 의생명과학과 합격을 위한 치밀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떠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남들이 이미 해놓은 뻔한 연구를 적당히 따라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두 팔 걷어붙이고 집요하게 파헤치고 싶은 단 하나의 생물학적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나만의 질문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다이나믹한 고등학교 여정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최고의 닻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할 그 질문을 꼭 찾으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